명품경제학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본 강의를 시청하기 전에 중요한 공지사항 부터 먼저 하나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10월 달이죠. 이제 10월 1일부터 우리 명경 js노벨닷컴 채널에 수강료가 이렇게 인상이 된다는 게 3개월 전부터 공지가 돼 있었죠. 근데 요 10월 1일 다음 주부터 명경 채널 수강료 인상을 3개월 연기를 해야 될 불가피한 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 다음 주부터가 아니고 내년 2020년 1월 1일부터 수강료를 이렇게 석 달 전에 공시한 그대로 이렇게 수강료를 인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석 달을 연기했던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부동산 위잉의 중개망 플랫폼, 그게 이번 주에 오픈이 됐죠. 그 중개망 플랫폼에 기술 인력이 다 투입돼 있어 가지고 그 새로운 사이트, 그 js노벨닷컴의 임대 사이트가 아닌 우리 자체의 새로운 사이트 설계가 지금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질이 한 2개월 정도가 벌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부동산 위잉의 중개망 오픈이 돼 가지고 앞으로 한두 달 정도는 중개망에 이제 버거도 잡아야 되고 하는 이제 기술적 지원이 계속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2개월 정도 이제 기간 이렇게 좀 지연 사유가 생겼고요. 그러면 이제 12월 달부터는 할 수 있는데 11월 말까지 이제 연기를 한 김에 또 일반 회원들이 한두 달만 더 연장해서 해달라. 가족들과 주변들한테 지금 많이 얘기하고 있고, 이분들이 지금 하루 이틀 결심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다 하는 이런 주변의 요청들도 있고 해가지고 1개월을 더 연장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이 수강료가 인상되는 걸로 앞으로 3개월 수강료 인상은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7월 달부터 3개월 결제나 연결제를 하신 분들은 이제 7월 달부터 적용이 됩니다. 올 7월 달 결제자부터. 그리고 연속 결제를 하시게 되기 때문에 평생 영구히 편당 509만원, 연결제 22만원, 월 22,000원에 3개월에 55,000원에 평생 동안 그 수강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별 프라임 회원으로요. 자,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내가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렇게 느끼시는 회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프라인의 이 맨투맨 강의, 대면 강의를 하는 오프라인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이 명경 교육을 더 심화 학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오픈을 했습니다. 명경의 오프라인 평생 교육원이 여러분들이 그 부족한 부분을 이 오프라인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보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강의 주제는 이번 주에 사전 예고를 들으셨죠? 트럼프의 지금 탄핵 사태가 이제 실제로 벌어지게 생겼습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이런 논점이 있었고 이런 상황이 있었지만은 실제 의회 탄핵까지는 가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실제 의회 표결로 탄핵까지 가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트럼프의 탄핵 정국이 한국 경제와 정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며 우리는 어떤 대응 자세로 임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아주 통찰력 있는 명쾌한 분석 결론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자녀들과 함께 하는 경제 토크 주제입니다. 자, 이번 주 주제는요, 한국일보에서 9월 27일 날 원래
이게 기사 제목입니다. 은행 원금 보장이 안 되는 파생 상품을 100만 건 팔았다. 지난 5년 동안 100만 건을 팔았답니다. 그럼 100만 명의 엄청난 피해자가 지금 나왔겠죠. 이 기사를 여러분들이 스크랩을 해 두시고요. 투자의 명심무감으로 요약 정리를 해서 가족들에게 또 자녀들에게도 알려주시고 항상 이 내용을 절대로 잊지 말고 명심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평생. 자, 우리가 이렇게 자녀들과 경제 토크, 가족들과 경제 토크 이 주제를 선정하는 기준은 투자자로서 경제인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 또 절대로 해서 안 될 내용, 이 내용들을 하나의 투자의 명심보감의 책자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매주 한 편씩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해두게 되게 되면요. 자, 이 기사에서 봤던 이 파생 상품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가족들과 자녀들과 대화를 나누시게 되게 되면은 그 자녀와 가족들은 이런 위험한 상품에 앞으로 절대로 투자하지 않게 되겠지요. 평생 투자 위험성을 이렇게 제거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한 이 기사 스크랩 요약 정리 다음 주에 명경 채널에서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도 먼저 해보십시오. 그리고 지난주 경제 토크 주제가 요거였죠. 2008년도 키코 사태. 자, 오늘 바로 본 강의 시작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그 해설 강의 오늘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 달 10월달 명경 슈퍼재테크 주제입니다. 그리고 다다음 달 11월달 명경 슈퍼재테크 주제입니다. 통화량과 환율이 부동산 경기와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 바로 실무 현장에서 분석할 수 있는 실전 분석 방법으로 아주 상세한 특강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경기 토크 풀이 같이 해보겠습니다. 2008년 한국의 우량 중소기업의 연쇄 부도 사태를 불러왔던 금융 파생 상품 키코, 이 키코 사태에 대해서 조사하고 가족 간의 토론을 해보십시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키코란 이 파생 상품은요, 어떤 상품인가 하면 환해지 파생 상품입니다. 환해지 파생 상품. 그리고 이거는 원달러 환율을 이제 3구간으로 나눠 가지고 기준 구간이 900원에서 1050원이었습니다. 900원에서 1050원. 요 기준 구간 내에 환율이 머물게 되게 되면 가입자가 이익을 보는 구조입니다. 이익을 보는 구조. 그런데 요 기준 아래로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거나 또 이 기준 이상으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하게 되게 되면 이제 옵션이 붙는 겁니다. 그 옵션이 이 기준 가격대 이하로 원달러 환율이 하락을 하게 되게 되면은 이 계약 자체가 그냥 해지입니다. 계약 자체가 해지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가입자는 그냥 보험금만 납입해 갖고 보험금만 날라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계약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니까 서로가 뭐 물어주고 이익을 보고 손해보고 하는 구조에서 서로가 다 해지되는 겁니다. 그러면 원달러 환율이 900원 이하로 내려가게 되게 되면은 보험료만 없어지는 거지요. 보험료만. 뭐 그거는 보험료만 없어지는 건 큰 손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해지 상품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환율이 1050원을 넘었을 때, 1050원을 넘어서게 되게 되면은 1050원일 때, 1100원일 때, 1150원일 때, 1200원일 때, 1600원일 때 이
상승폭이 커질수록 가입자가 어마어마한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손실부담을. 이래서 이 3구간을 가지고 위아래로 구간을 2개 설정하고 기준 하나 설정해가지고 2+1 기준이 1이고 위로 아래로가 2개죠. 2+1 옵션 상품으로 구성했던 것이 키코입니다. 결론은 어떻게 됐느냐?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했죠. 한국의 기업들한테. 이거는 금융 사기 상품이고 야바이 도박 상품이고, 이거 차라리 라스베가스 가가지고 빠찡고 땡기는 거랑 똑같은 도박인데, 이게 버젓이 법적으로 합법으로 팔렸고, 그리고 이런 내용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은행이 자기는 스스로 1% 2% 받아먹기 위해 가지고 판매하게 되면 자기는 은행은 수수료가 들어오거든요. 거래하는 기업들한테 전부 다 키코 가입해라 하면서 막 키코를 갖다가 의무적으로 가입시키다시피 해가지고 수수료를 챙겨 먹었어요, 은행은. 그리고 가입한 기업들은 전부 다 도산해 버렸습니다. 이 중에서는 도산한 기업 중에 초우량 기업 1년에 600억 1000억을 갖다가 매출을 하면서 20-30% 흑자를 내고 있던 초우량 중소기업들이 수백 개가 전부 다 연쇄부도가 났습니다. 키코 가입해가지고. 사업 잘하고 있던 초우량 중소기업들이 키코 손해배상한다고 회사가 다 파산나고 부도났습니다. 2008년도에. 그게 금융파생상품입니다. 그런데 이 키코가 2008년에 터졌죠. 이 대법원까지 3년 동안 소송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그래서 2013년 9월 26일 날 대법원에서 키코에 대한 최종 판결이 확정이 됐는데요. 대법원은 키코는 불공정한 상품이 아니다. 즉 키코 피해는 보상받을 수가 없고 가입자의 자기 책임이다. 이거 왜 모르고 가입했느냐? 이런 내용 모르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전부 다 투자는 자기 책임이듯이 파생상품을 투자일 뿐 손해도 자기 거고, 만약에 이익이 발생했다면 이익도 자기 거다 해가지고 키코는 대법원에서 합법적 상품이라고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면 결국 가입자만 어마어마한 피해를 받겠죠. 키코의 피해 규모가 국내 기업들이 2008년 당시에 무려 2.5조 원, 2조 5천억 원 손실을 봤습니다. 이 중에서 중소기업 손실이 1조 원이었습니다. 중소기업 손실이. 이때 2.5조 원 같으면 10년 전이거든요. 한국 경제 규모나 통화량이나 물가나 이런 거하고 비교해 볼 때 지금 최소한 이거 2배입니다. 현재 금액으로 환산을 하자면 최소한 5조 원 피해를 입었습니다. 키코 상품 하나로. 이 키코 상품이 유럽계 자산운용사 증권사에서 만들어 갖고 한국에서 만든 게 아니고요. 한국이 은행한테 판매를 시켜 갖고 한국 은행들이 자기 은행에 통장을 개설해 갖고 있는 기업들 있죠. 그 기업들한테 강매하다시피 팔았거든요. 그래서 은행은 스스로 챙기고 아무 책임 안 지고, 한국의 기업들은 당시 금액으로 2조 5천억, 지금 금액으로 환산하면 5조 원의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게 금융파생상품입니다. 그러면 우리 명경 채널 회원분들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자녀들에게 금융파생상품이 이렇게 위험하고 무서운 상품이고 이건 도박이다, 워렌 버핏이 말한 것처럼 이건 대량 살상무기다, 이런 데는 절대로 돈 넣거나 투자해서는 안 된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이거를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완전하게 이해시키고 주입을 시켜야 되겠죠. 그게 이 경제 토크의, 명경 경제 토크의 바로 학습 목적입니다. 자, 이번엔 주간 환율 동향 분석 보겠습니다. 절대로 이 내용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저도 거의 맞춘 적이 없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이번 주 역내 한국의 원달러 환율은 120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원달러 환율의 추세,
동향 그래프인데요. 추세 동향 그래프를 보게 되게 되면 여기 가운데 선이 추세선입니다. 추세선이 1년 전부터 계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죠. 그리고 지금 최근에 들어가고 한 2주 동안도 또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요거 그죠? 상승하고 있는 추세. 그래서 원달러 환율은 지금 추세적으로 상승 구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 변수가 발생해 가지고 탄핵 변수가 이것 때문에도 더 불안정하게 환율이 움직일 수밖에 없으니까 더 상승 압력을 받겠지요. 자,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7월 달부터 지금 현금을 달러로 많이 바꿔나가고 우리 명경채에서 추천을 했죠. 달러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달러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한국 돈으로 환전하지 마시고요. 달러 보유가 아주 유효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간 달러 환율도 달러 강세로 갈 것 같은데, 근데 또 상황은 지금은 워낙 이 변동성이 커가지고 다음 주는 강세 열로 갈 것 같은데 정확하게 뭐 이건 자신은 없습니다. 이거 어느 튈지는. 자, 오늘 주간 환율 분석 추세적으로는 지금 추세 중심선도 우상향 추세고 최근 2주 동안도 우상향 추세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 추세에 있다. 지금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달러를 현금으로 들고 계셔야 된다. 한국 돈을 바꾸면 안 된다. 야, 이게 이번 주의 결론입니다. 트럼프 탄핵 사태 전개 과정 팩트 체크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가 1시간 전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오늘자 트럼프 탄핵에 찬성이 47, 반대가 53, 찬성이 반대보다 조금 높죠. 오차 범위 내로. 그리고 펠로시 하원 의장이 민주당이죠. 추수감사절 10월달입니다. 추수감사절 10월 말 11월 초, 네, 그때까지 하원서 탄핵 조사 끝내고 표결에 붙이겠다 하는 그런 기사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뒤에서도 보겠지만은 트럼프 탄핵에 관한 국민 여론조사에서는요, 불과 10일 전,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이 탄핵 반대가 훨씬 높았는데 지금 시간이 갈수록 점점 찬성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거 조사 기간에 따라서는 54%, 57%까지 지금 탄핵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굉장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여론적으로는. 그리고 TV조선에서 보도한 내용 보겠습니다. 미국 하원에서 탄핵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은 하원만 있죠. 미국 하원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이 소환장이 뭐냐? 이제 트럼프 탄핵 본격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입니다. 폼페이오도 조사 대상이죠. 정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뉴스핌에서 3시간 전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미국 하원 트럼프 탄핵의 가속도 빠르면 다음 달 말쯤에 10월 말쯤에 하원 표결에 붙이도록 지금 신속하게 탄핵 절차가 전개되고 있다 하는 기사 내용입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어제자 뉴스입니다. UPI 통신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미국 전직 외교안보 관료 300명은 트럼프 탄핵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는 외교적으로나 국격을 위해서는 전혀 대통령으로 부적합한 인물이죠. 전직 외교 관료들은 트럼프를 다 반대하고 있다. 탄핵을 지지한다. 이런 기사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MBC에서 어제 보도한 내용입니다. 트럼프의 탄핵 절차를 찬성하는 미국인이 껑충 뛰고 있다. 찬성 여론이 더 높아지고 있다 하는 그런 기사입니다. 자, 팩트를 체크했고요. 자, 그러면 트럼프 탄핵 사태의 핵심 내용이 뭔지 우리는 사안의 본질부터 알아야 되니까 핵심 논점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핵 사유는요, 원래 7월 25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 통화 중에 지금 민주당
내년에 대선 후보 중에 한 명인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조 바이든의 아들을 갖다가 우크라이나에 뭐 투자나 이런 기업들하고 관련이 있는 모양이에요. 이 아들을 갖다가 조사하라고 지금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탄핵 사유입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한테 너 빨리 그 조 바이든 아들에 관한 실태 다 조사해가지고 나한테 알려줘. 이거는 저 외국 대통령한테 미국의 국익이나 또 미국의 정치, 미국 경제, 미국 정치 내부에 관련 문제를 갖다가 외부 국가를 통해서 그저 조사시켰다는 게 이게 헌법 위반이 되는 거죠. 이게 탄핵 사유입니다. 자, 그런데 자, 탄핵 논점을 더 깊이 들어가 보게 되면요. 지금 통화 내역은 공개돼 가지고 자, 세상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대통령한테 부당한 압력 행사를 했다. 예, 그런 얘기를 한 것은 확인이 됐는데 그게 대가성이 지금 입증이 안 된 상태입니다. 대가성 입증이 아직은 불확실합니다. 이 대가성까지 입증이 돼야 비로소 법률적으로 완전한 탄핵 사유가 되거든요. 그런데 압력을 연 것까지는 지금 확인이 되어 있는데 통화 기록을 보니까 대가성까지는 지금 불확실한 상황이라서 법률적으로 확실하게 탄핵 사유가 될지 안 될지는 아직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약간 불분명한 그런 상황입니다.